안녕하세요. 가미TV 성형꿀팁 성형외과 전문의 박건우 원장입니다. 예전에 비해서 요즘은 인구의 고령화, 1인 가구의 증가로 인해서인지 젊어 보이는 수술, 처진 얼굴을 당겨 올리는 리프팅 수술에 대한 중년 환자들의 문의가 부쩍 많이 늘었습니다. 젊은 분들 또한 얼굴이 작아 보이게 하기 위해 안면 윤곽 수술을 받고 나서 원치 않게 얼굴 조직이 처져 나이 들어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안면 처짐을 해결할 수 있는 수술 방법은 리프팅 수술입니다. 여러 가지 리프팅 수술 방법들 중에 오늘은 비교적 간단하게 수술 받으실 수 있는 실리프팅에 대한 내용을 준비해 봤습니다. 실리프팅은 다른 어떤 수술보다도 수술의 대상 선정과 실의 선택, 수술 방법에 따라 결과가 의사들마다 천냥지차가 날 수 있으므로 이번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셔서 올바른 실리프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번 영상의 주제 실리프팅에 대해 방송을 시작해 볼게요. 리프팅 수술은 리프팅의 위치에 따라 구분해 볼 수 있는데요. 얼굴을 구분해 보면 이마의 헤어라인에서 눈썹까지를 상안면, 거기에서 턱끝까지를 앞면, 그 아래를 목으로 구분하여 리프팅 방법을 각각 달리 적용합니다. 상안면은 전 시간에 설명드렸던 이마 거상술로 당기고, 안면 부위는 절개 혹은 비절개 안면 리프팅 수술로, 마지막 목 부위는 목 거상술로 구분지어 당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죠? 또한 안면 부위 리프팅 수술을 수술 방법에 따라 구분을 지어보면 크게 절개냐 비절개냐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절개라 함은 관자놀이에서 시작해서 귀 앞을 지나 귀의 뒷면, 귀 뒤 헤어라인을 따라 피부 절개를 해서 당기는 수술입니다. 이에 반해 비절개라 함은 관자놀이 부위에 작은 바늘구멍을 뚫어서 처진 부위까지 여러 가닥의 실을 밀어 넣던가 1에서 2cm 정도의 작은 절개를 해서 일부 피부를 절제하면서 여러 가지 실을 넣어서 당기는 수술 방법입니다. 오늘 설명드리고자 하는 실리프팅은 부위별로는 안면 리프팅이고 방법으로는 비절개 리프팅 수술입니다. 다들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좀 더 상세한 내용을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관자놀이의 깊은 부분에는 두피근막이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조직이 있습니다. 실리프팅은 한마디로 설명드리자면 안면에 처진 조직들을 위로 당겨서 두피근막이라고 하는 강한 조직에 매달아주는 수술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대부분 안면 처짐으로 고민하시는 분들 보면 조직이 처져서 인디언 주름, 팔자주름, 마리온넷 주름이 현저하게 보이게 됩니다. 우선 어느 부위를 당길지 리프팅의 타겟 부위를 정하고 그 부위에 실의 끝점이 위치하도록 처진 조직들을 실 끝에 매달리게 한 다음 이를 강력한 관자놀이 쪽 두피근막 방향으로 당겨서 고정을 하면 수술은 끝이 납니다. 처진 안면부를 어떤 방법으로 수술할 거냐의 선택은 수술의 결과와 직결될 수 있으므로 수술 방법의 선택은 매우 중요합니다. 저의 오랜 경험을 기반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손가락을 귀 앞에 위치시키고 손가락 하나의 폭만큼 위로 당겨서 원하는 리프팅 결과가 나올 수 있다면 실리프팅으로, 손가락의 2개의 폭만큼을 위로 당겨서
원하는 결과가 나온다면 절개 리프팅을 권유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손가락 2개의 폭만큼의 피부가 제거되어야 결과가 나올 정도로 안면의 피부 처짐이 심한 것이고, 절개 방법으로 수술을 해야 충분히 처진 피부를 잘라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수술 방법이 실 리프팅으로 정해졌다고 합시다. 그 다음으로 고민해야 될 내용은 어떤 실을 사용할 거냐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국내에 소개되어져 있는 실들은 수십 가지에 이르러서 의사들도 그 실들을 전부 다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크게 녹는 실이냐 아니면 안 녹는 실이냐로 구분지어서 결정합니다. 제 경우는 수술 경험을 바탕으로 실의 종류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면 윤곽 수술, 즉 뼈를 축소하는 수술을 받아서 안면이 처진 경우는 피부는 그대로 있고 피부 아래에 깊은 조직들이 처진 경우이므로 약한 녹는 실로 당겨서는 효과적인 수술이 될 수 없겠죠. 이때는 녹는 실보다 더 강력한 안 녹는 실로 당기셔야 효과적인 것입니다. 환자분들이 상담 시 자주 문의하시는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째, 실을 많이 걸어야 효과적인 건 아닐까요? 라고 물어보십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인마다 얼굴에 처진 양에 차이가 있고 처진 상태 또한 그 원인 또한 각각 다릅니다. 만약 처진 조직보다 약한 실을 한없이 얼굴에 많이 걸면 조직이 올라갈까요? 아니겠죠. 얼굴이 온통 실밭이 돼서 얼굴이 올라가기는커녕 넣은 실들의 볼륨으로 오히려 얼굴이 커지고 더 무거워져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실의 선택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둘째, 실 리프팅을 하면 부자연스럽거나 튀어나오거나 만져지지 않을까요? 라고 물어보십니다. 답변을 드리자면 이런 부작용들은 실의 종류와 상관없이 수술 방법의 문제인 것입니다. 의사가 아주 얇은 피부층에만 얇게 다량의 실을 넣었다면 이런 걱정을 하시는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피부보다 깊은 조직의 리프팅은 전혀 되지 않으므로 리프팅의 유지 효과 또한 미미합니다. 실 리프팅은 얼굴 리프팅의 여러 가지 수술 방법 중에서 가장 간단합니다. 수술 시간이 1시간 이내이고 회복 또한 매우 빠르므로 누구나 쉽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술 방법이 이렇게 간단하다 보니까 최근 비전문가들에게 의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다량의 실을 얼굴에 넣어보시는 환자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녹는 실이라고 하더라도 녹은 후에 얼굴 조직에 과량의 딱딱한 흉조직을 남기게 되고 이 흉조직들로 수술 후 얼굴이 오히려 더 무거워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정확한 진찰 통한 실의 종류와 수술 방법의 선택이 실 리프팅에서 가장 중요함을 거듭 강조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소중한 시청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